이 병풍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새로운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지원하는 리치 데이터 타입을 활용해서 나만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의의 셀을 선택하고 회사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B2셀을 선택한 다음 요즘 가장 뜨거운 기업 중 하나인 테슬라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B2셀을 선택한 다음 데이터 탭의 데이터 형식 그룹에서 주식 명령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데이터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테슬라를 선택합니다.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언뜻 보면 데이터가 텍스트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가 해준 작업에 의해서 데이터 형태가 리치 데이터 타입이라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텍스트 맨 앞쪽에 하우스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리치 데이터 타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우스 모양의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팝업 창이 하나 새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라는 이 회사의 로고와 함께 아래쪽에 기본적인 여러가지 주식 관련 정보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워크시트에 가지고 오고자 하는 항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다 놓아 보면 이렇게 항목 오른쪽에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주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죠. 프라이스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회사 이름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현재 테슬라의 주가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이 플러스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추가 정보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숫자와 관련된 정보도 있습니다. 인플로이 항목을 클릭하면 현재 48,016명이 고용되어 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슬라와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치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만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B열에는 가지고 오고자 하는 기업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열에는 영문으로 회사명이 입력되어 있고 종목 코드, 매수 단가, 수량 이런 정보들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테슬라나 아마존, 구글 같은 미국 기업인 경우에는 영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만 우리나라 기업인 경우에는 잘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공식적인 영문 이름을 C열에 표시를 하였습니다. 영문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라면 삼성전자처럼 삼성 일렉트로닉스 코라고 써주면 되겠고 영문 이름을 모르는 경우라면 티커 심볼이라고도 부르는데 종목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종목 코드는 005930입니다. 이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네이버의 증권란에 가시든지 아니면 자신이 거래하는 HTS나 주식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종목 코드 앞에 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바로 005930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쳐버리게 되면 앞에 있는 00이 사라지게 되죠. 따라서 작은 따옴표를 먼저 입력을 한 다음 005930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엔터. SK 하이닉스나 나머지 회사들에 대한 종목 코드를 채워넣습니다. 종목 코드를 다 채워 넣었습니다. D3에서 D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데이터 탭의 데이터 형식 그룹에서 주식 명령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숫자 형태의 종목 코드가 리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E열과 F열에는 자신이 매수한 매수 단가와 수량 정보를 입력을 합니다. G3셀을 선택한 다음 매수 금액을 구합니다. 매수 금액은 매수 단가의 수량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숫자 형식을 쉼표 스타일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재가와 평가금액 그리고 손익을 구할 차례입니다. 종목 코드 정보가 들어있는 D3에서 D7셀까지를 선택하고 오른쪽 위에 플러스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죠. 데이터 삽입 아이콘입니다. 클릭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프라이스 정보가 있습니다. 프라이스를 선택하면 H열에 있는 현재가 부분에 해당 주식의 현재가가 바로 표시가 됩니다. 평가 금액은 현재가 곱하기 수량을 하면 되겠습니다. J3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현재가 곱하기 수량 그리고 엔터. I3셀에 입력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손익의 경우에는 평가 금액에서 매수 금액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J3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I3셀 마이너스 G3셀 그리고 엔터.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현재 데이터를 엑셀의 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하나 선택한 다음 삽입 탭의 표 그룹에서 표 명령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단축키로 Ctrl T 키를 누르면 표 만들기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머리글 포함 항목이 체크된 상태를 확인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 형태를 밝게 없음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표의 제목 부분을 선택하고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굵게 그리고 Ctrl 1키를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불러옵니다. 테두리 탭에서 굵은 선을 선택하고 아래쪽 부분에만 궤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식의 표가 되죠. 표를 선택한 상태에서 표 디자인 탭을 선택하고 표 스타일 옵션 중에서 요약행 항목 앞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도록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요약이라는 행이 표시가 되죠. 요약을 합계로 바꿔주겠습니다. 평가 금액과 매수 금액도 합계를 구해주도록 합니다. 평가 금액의 합계를 구할 I8번 셀을 선택한 다음 오른쪽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합계 항목을 선택합니다. G열에 있는 매수 금액의 경우에도 G8셀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해서 합계 항목을 선택합니다. 만약 손익이 마이너스라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J3에서 J7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홈 탭의 스타일 그룹에서 조건부 서식, 새 규칙 명령을 선택합니다.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규칙 유형 선택으로는 다음을 포함하는 셀만 서식 지정을 선택해 줍니다. 규칙 설명 편집란에는 셀값 작기를 0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서식 버튼을 클릭하고 셀 서식 대화 상자의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색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새 서식 규칙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보유한 항목 중에서 손익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되기 때문에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이 추가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네이버 아래쪽에 새로운 종목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7셀에 있는 셀을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삽입,
아래쪽의 표행 삽입 명령을 클릭합니다. 아직 종목 코드와 관련된 기본 정보가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드 오류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종목 코드를 입력할 D8셀을 선택하고 카카오를 입력해 볼까요? 카카오라고 입력한 다음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표로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텍스트 형태로 입력했던 카카오라는 이 문자열 정보가 자동으로 리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매수 단가와 수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40만원에 100주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카카오의 현재 가격은 43만 4천원, 평가 금액은 4,340만원, 그래서 340만원 이익을 보고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카카오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지원하는 리치 데이터 타입 기능을 이용하면 웹커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번거로운 절차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를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치 데이터 타입이 들어있는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 중에서 새로 고침 명령을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탭의 데이터 형식 그룹에서 아이콘이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식이라는 이 명령을 이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질이라는 명령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한글 정보는 제대로 잘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인 경우에는 한글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부터 광주까지 행정구역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범위를 지정을 하고 데이터 탭의 데이터 형식 그룹에서 질의 명령을 클릭해 줍니다. 자동으로 영문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식의 경우에는 항목 왼쪽에 하우스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이걸 무슨 모양이라고 할까요? 병풍 모양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병풍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새로운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행정구역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가지고 오고자 하는 항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그 항목 오른쪽에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이 항목을 클릭하면 정보가 표시됩니다. C2셀을 선택해 보니까 B2.population 이런 정보들이 표시되죠. 질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정보를 가지고 오고자 할 때 왼쪽에 있는 이 병풍 또는 하우스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도 됩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2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리치 데이터 타입 정보가 들어있는 B2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마침표를 입력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들이 표시됩니다. 조금 전에 팝업 상자를 통해서 보았던 그런 정보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하우스홀드 정보를 더블 클릭하면 B2.households라는 수식이 입력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면 하우스홀드 수가 몇 개인지가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주택 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2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리치 데이터 타입 정보가 들어있는 B2셀을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입력을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는 정보 종류들이 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하우징 유니츠 항목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엔터.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지정한 행정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아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 부산, 대구 같은 광역시뿐만 아니라 서울의 구별 정보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로구, 서초구, 강남, 송파, 양천 이런 행정구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형식 그룹에서 지리 명령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텍스트 형태의 정보가 리치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이 되었습니다. 이 병풍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전에 서울, 부산, 대구 등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종로구에 대한 몇 가지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인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파퓰레이션 오른쪽에 있는 더하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줍니다. 이 정보를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면 되겠죠. 나머지 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은 형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에서 주식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20분 딜레이 된 정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에서 지원하는 리치 데이터 타입을 활용한 두 가지 예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만들어 보았던 것은 나만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생성을 해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만든 다음 엑셀이 표 기능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손익 부분의 경우에는 조건부 서식 기능과 연결을 하게 되면 내가 산 주식이 플러스 수익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수익을 내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데이터 형식 중에서 지리 명령을 이용해서 행정구역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